영화 내부자들이 충무로의 흥행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. 역대 감독판, 영화 최초로 2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요.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사상 처음으로 1000만 영화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, 이런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영화평론가 허남웅 씨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자, 제가 좀 전에 앵커 멘트에서 설명하기를 감독판이라고 했는데요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감독판이란 게 뭡니까? 개봉 당시에 개봉하는 영화를 본편이라고 한다면 본편 같은 경우는 대중적인 흥행을 우선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감독의 비전을 100% 담기는 힘든데요. 그래서 감독의 비전을 담아서 편집을 새롭게 하는 작품을 그런 감독판이라고 부릅니다. 확장판은 또 뭐죠? 확장판은 말 그대로요. 이 본편보다 시간을 확장한 작품을 말하거든요. 그것을 이제 확장판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. 통상적으로 애초에 개봉을 할 때 감독판을 미리 만듭니까?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런 건 아니고요. 감독판이 후에 나오게 되는 경우는 이제 본편 당시에는요, 뭐 영화의 등급을 맞춘다든지, 그리고 개봉 당시에 제작사와 감독 간의 견해 차이 때문에 또 감독은 후에 이제 좀 새롭게 버전을 만들기도 하고요. 또 뭐 등급을 맞추기도 하고, 상영 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하게 되면 이 하루에 상영할 수 있는 회차가 또 줄어들면 그게 또 수익과 직결이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본편 이후에 이제 감독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. 감독판도 흥행이 좀 선행이 됐을 때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. 그럼 영화라는 게 이제 촬영을 하면 본편이 나오기 전에 또 다른 편집본이 또 있습니까? 뭐 새롭게 편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 극장에서 개봉도 하지만 뭐 IPTV라든지 아니면 DVD라는 이 부가 판권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감독들이 DVD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시간을 늘리거나 자신의 비전을 맞춰서 새롭게 편집하거나 이런 좀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. 그럼 저희가 이제 이번에 감독판으로 나온 국내 영화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얘기를 더 나눠볼까요? 그래픽 준비가 돼 있을 텐데요. 한번 보실까요? 화면에서 보듯이 내부자들이 그야말로 압도적인데요. 본편보다 50분이나 늘어나서 무려 3시간 영화인데요. 긴 상영 시간에도 불구하고 기세가 이렇게 꺾이지 않는 비결이 뭐라고 보십니까? 그러니까 본편 같은 경우 이미 700만이 넘는 관객이 봤잖아요.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디 오리지널 감독판 같은 경우는 무려 50분이나 늘어난 버전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관객들 입장에서는 어떤 그 내용이 늘어났을까 궁금증이 생겨서 다시 영화를 보게 되고요. 워낙에 또 긴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영화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디 오리지널 감독판 같은 경우는 또 200만 관객이 넘으면서요. 이 내부자들은 본편과 그리고 감독판을 모두 합쳐서 900만 관객이 넘는 그런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현재 900만. 그렇죠. 혹시 1000만 갈 것 같습니까? 뭐 아마 이 디 오리진이라는 감독판을 내놓은 이유도 이 1000만이라는 이 수치를 기록하기 위해서인 걸로 보이거든요. 뭐 지금 같은 추세라면 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. 감독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메시지가 좀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데 내부자들 본편 감독판을 보면은 좀 일부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무슨 얘기냐면 감독판이라고 해서 기대를 해서 갔는데 단지 상영 시간만 늘어났지 별다를 게 없다. 이렇게 이런 뭐 좀 평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. 아마 뭐 감독판 같은 경우는요, 뭐 사건이 새롭게 등장을 하거나 메시지가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. 극장에 등장했던 인물들의 관계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늘어났거든요. 그래서 뭐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본편에 비해서 이 인물의 관계도를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좀 호평을 남기는 관객들도 있습니다.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본편이 700만, 이제 감독판 200만, 그래서 이제 900만, 곧 1000만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데 그게 어떤 거죠? 왜냐하면 이 내부자들 같은 경우가 청소년 관람 불가 작품이거든요. 예전에 청소년 관람 불가 작품으로 이 곽경택 감독의 친구가 818만 관객을 기록을 했거든요. 근데 내부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900만 관객이 넘었잖아요. 그래서 이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로는 가장 많은 관객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만약 1000만 관객을 기록을 한다면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로는 최초로 이 1000만 영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도 아마 이 내부자들이 기록을 위해서 어떤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죠. 최초다. 그런 의미가 있군요. 그런데 이제 좋은 얘기만 하는데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해볼게요. 그 부당 거래 의혹, 그러니까 배급하는 과정에서 그게 있었다는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? 부율이라는 게 있는데요. 부율이요? 극장에 가게 되면 입장료를 내게 되잖아요. 입장료 같은 경우가 투자 제작사가 가져가는 게 5.5%고요.
그러니까 5.5%가 되는 거죠. 그리고 4.5%를 극장이 가져가게 되는데요. 내부자들은 감독판을 개봉을 하면서 1대9, 그러니까 투자 제작사가 1을, 극장이 9를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좀 거래를 세웠거든요. 사실은 그게 기존에 있었던 거래는 아닌데요. 그러다 보면 극장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수익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영화에 많은 상영관을 내주게 되잖아요. 그러면 사실은 지금 대목이잖아요. 다른 영화들, 경쟁 영화들 같은 경우는 극장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 내부자들의 어떤 좀 부당거래에 그런 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. 그 조금 더 질문 드리면 말씀하실 때 5.5 대 4.5였는데 네. 1대 9. 그렇죠. 너무 파격적인 조건인데 왜 네. 그렇게 내부자들 쪽에서 그렇게 극장 쪽에 제안을 했을까요? 아마 본편에 비해서 이제 50분 늘어나는 버전이기 때문에 극장을 잡기 위해서 그런 좀 무리한 조건을 걸었던 것 같고요. 무엇보다 또 1,000만을 기록해야 된다는 그런 좀 기록에 대한 강박이 그런 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 극장에 걸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비슷한 시기에 극장에 걸려있던 다른 영화들의 네. 불만이 많겠네요. 뭐 불만이 클 수밖에 없죠. 왜냐하면 이 멀티플렉스라고 해도 멀티플렉스가 다양한 영화를 틀기보다는 잘 되는 영화에 이 한 영화를 몰아주는 좀 경향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쟁 영화라든지 다양성 영화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당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자, 그 감독판, 확장판 영화 네.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외국에도 네, 있겠죠? 그렇죠. 어떤 영화들? 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예. Once Upon a Time in America라는 예. 작품인데요. 이제 미국의 금주법 시대를 배경으로 주인공 남자들의 우정 그리고 이 성인이 돼서 음모와 배신을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요. 이 황야의 무법자라든지 석양의 무법자라든지 이 무법자 시리즈로 유명한 세르지노 레오네 감독의 유작이기도 하고요. 네. 또 한국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영화 음악가죠. 엔니오 모리코네가 OST를 맡기도 했거든요. 근데 이게 국내에 이 개봉했을 당시에는요. 이 본편이 139분이었는데요. 한국의 수입사가 상영 회차를 늘리기 위해서 100분으로 말하자면 이제 가위질을 한 거죠. 뭐 그런 좀 흑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 말씀하신 걸 보면 결국 네.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편집에 수모를 네. 당한 셈인데 그 한을 풀기 위해서인지 네. 상영 시간이 그럼 내부자보다 더 네. 길었나요? 그 미국에서 할 때도 139분이었는데요. 그게 원래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이 원했던 그런 좀 상영 시간이 아니었어요. 왜냐하면 제작사 입장에서는 시간이 너무 길면 상영할 때 회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이 감독은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요. 감독이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거든요. 그래서 자료를 남겨놨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2012년에요. 4시간 11분, 그러니까 251분 버전으로 감독판이 새롭게 개봉을 했거든요. 오히려 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관객분들은 감독판을 훨씬 더 좀 열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다음 영화는 네. 블레이드 러너라는데 네, 이 영화도 맞습니다. 좀 말씀 좀 해주시죠. 해리슨 포드가 출연했던 작품인데요. 네. 이 미래 시대가 배경으로요. 이 복제 인간들이 이 지구에 들어오면서 복제 인간을 잡기 위한 경찰, 이 해리슨 포드가 데커드를 연기를 했거든요. 그런 좀 추격전을 다룬 작품인데요. 이 영화의 감독은 리들리 스콧이라고요. 이 작년에 마션이라는 작품을 연출을 했었고요. 뭐 에일리언이라든지 또 글래디에이터를 감독한 그런 연출자로 굉장히 유명하죠. 근데 이게 10년 뒤에 감독판이 나왔는데 네. 당초하고 완전히 내용이 바뀌었다면서요? 네, 이 영화 개봉 당시에요. 이 영화가 너무 어둡다 보니까요. 제작사가요. 해피엔딩 버전으로 밝은 버전으로 바꿨고요. 밝게. 그리고 예. 내용이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이 결말 부분에 해리슨 포드에게 내레이션을 맡겼거든요. 근데 해리슨 포드 같은 경우는 원래 어두운 버전의 결말을 좋아해가지고요. 내레이션을 맡겼을 때 굉장히 좀 성의 없게 내레이션을 맡았던 것으로 유명한데요. 근데 이 82년 개봉 당시에는 블레이드 러너가요. 이 스티븐 스필버그의 E.T.에 밀려가지고 개봉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. 후에 비디오를 본 관객들이 이 작품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걸작의 지위에 올랐습니다. 저희한테 많이 알려진 홍콩 영화의 대부하면 왕과의 감독 아닙니까? 네. 왕과의 감독도 감독판을 만들었다면서요? 동사서독 리덕스라는 작품인데요. 이 김용의 무역소설, 이 사조영조를 모티브로 한 작품인데요. 원래 100분짜리 작품이었거든요. 근데 필름 원본이 손실이 되면서요. 오히려 7분을 줄여서 이 93분 버전으로 재개봉을 한 그런 작품이기도 하거든요.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관객을 위해서 따로 배려를 했다는 것도 있다면서요? 네, 맞아요. 이 왕가희 감독이 2013년에 한국에서 이 동사서독 리덕스가 재개봉을 했는데요. 한국 관객들이 워낙 무협을 좋아하니까요. 무협이 늘어난 버전으로 이 동사서독 리덕스를 재편집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만큼 이제 왕가희 감독이 한국 영화 시장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뭐 그런 반증이겠죠. 자,
앞서 내부자들 얘기도 해봤지만은 네. 평론가께서 네. 지금 꼽는 우리나라 영화 중에 네. 이건 좀 독특하다 싶은 감독한 영화 하나 추천을 해주신다면? 박찬욱 감독의 2005년작 친절한 금자씨 네, 말씀드리고 저도 싶은데요. 기억이 납니다. 예. 그렇죠. 극 중에 이영애 씨가 너나 잘하세요. 너나 잘하세요. 라는 예. 그런 대사를 해서 굉장히 예. 좀 회자되기도 했는데요. 박찬욱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고 편집을 하면서요. 이 중간 이제 칼라 그 상영본이거든요. 중간부터 필름이 탈색되면서 마지막에 봤을 때 이제 흑백으로 가는 그런 버전을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. 영화 본편을 보면서 그래도 좀 칼라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봉 당시에 이제 칼라 버전으로 상영을 했는데요. 상영 당시에 워낙에 흥행 성적이 좋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버전으로 같이 한번 개봉을 해보자. 그래서 두 가지 판본을 개봉을 해서 관객들이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. 네. 네. 자, 친절한 금자씨까지 오늘 네. 영화 감독판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허남홍 영화 평론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